사실은 내가 명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회피를 하기 위해서 명상을 할 때가 있어요. 세상에 공짜 건강은 없고 공짜 병원은 없어요. 눈을 감고 쉰다고 해서 정신 건강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명상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감정적인 도피처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명상에 대한 건데 알아차리기, awareness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명상이 무엇인지는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셔서 나의 명상이 효과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면서 설명을 해볼까 해요. 자, 우선은 명상은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 목적이 있겠죠. 종교적인 의미에서도 그렇고 영적인 의미에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적어도 임상적인 의미에서는 임상과학적인 의미에서는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경험의 의식적인 목격자로서 생각, 감정, 감각 등을 하나의 심리적 사건으로 바라보며 내면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연습을 하는 걸 명상이라고 합니다. 생각을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생각이 떠오른다는 걸 인지하고 그 관점에서 내면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제가 디스턴싱에서는 생각의 강이라고 하는 이름의 명상을 많이 활용하는데요. 이런 비유를 통해서 내면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큰 시냇물이 흐르고 있다고 상상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은 시냇물이 아니라 그 옆에서 앉아서 가만히 냇물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따금씩 강가에서는 나뭇잎이 떠내려오는데 이 나뭇잎 위에는 내 생각이 놓여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 상황에서 나는 강가 옆에서 내 자리를 지키면서 마음속에 어떤 나뭇잎이 떠내려오는지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정신없이 어떤 생각에 팔려 있다는 걸 발견할 때가 있어요. 강가 옆이 아니라 강물 속에 들어가서 정신없이 나뭇잎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괜찮습니다. 그게 우리 의식의 본성이에요.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강가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순간 다시 강물 밖으로 나와서 내 자리를 지키면서 다시 생각을 관찰하기로 하는 거예요. 다양한 방식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게 명상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 명상이라는 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약물 치료만큼 효과가 있다, 이런 말들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미국에서는, 특히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런 연구 제법 활발하게 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많이 더딘데 좋은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모두가 그런 효과를 보는 건 아닐까요? 왜 나의 명상은 효과가 없는 걸까요?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하면서 명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사실은 내가 명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회피를 하기 위해서 명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안 좋은 습관이 만들어지는, 심리학적으로는 용어로는 쉐이핑 된다, 조성되는 원리가 있는데, 안 좋은 습관이 만들어지는 원리가 있는데 행동주의 심리학의 기반에 단순화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내적 경험을 했을 때 그 경험을 회피하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회피 행동은 단기적으로는 나에게 어떤 이점이 있거든요. 특히 그 회피가 나에게 불편하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 회피 행동은 더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어떤 행동의 결과가 내가 싫어하는 것들을 없애주기 때문에 그 행동이 더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부적 강화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네거티브 리인포스먼트라고 하는데, 그렇게 부적 강화에 의해서 회피 행동은 이렇게 피드백이 들어가면서 반복해서 계속 나타나게 돼요. 근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경험 회피의 행동은 나의 부정적인 내적 경험을 더 자극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회피 행동은 다시 더 자주 발생하겠죠? 그러면 또 단기적으로는 이게 강화되죠? 계속 돌고 이게 자주 발생하는데 장기적으로는 계속 얘를 강화하죠? 끊임없는 악순환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어렵지만 아주 이 원리를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예시가 쇼츠입니다. 유튜브 쇼츠. 여러분 쇼츠 많이 보시죠? 저도 많이 보는데 가끔은 침대에 누워서 30분 동안 무슨 실험실의 쥐처럼 쇼츠만 볼 때도 있어요. 근데 사실 쇼츠, 이 숏폼 영상들은 심리학적으로 아주 교묘하게 설계된 장치입니다. 이걸 개발한 개발자가 회고를 했어요. 자기가 솔직하게 양심 선언을 했는데 행동주의 심리학을 아주 교묘하게 반영해서 중독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설계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 개발한 사람은 지금 자기 결과물에 죄의식을 느끼고 무슨 바른 인터넷 사용 운동이라던가 그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된 개발로 사회를 안 좋게 만들었다 얘기하면서, 어쨌든 쇼츠에 중독되는 과정은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단 부정적인 내적 경험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를 해야 될 과제가 있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뭐 지루하고 따분하고 어렵다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따분하고 그런 감정들을 마주하기보다는 일단 피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킵니다. 유튜브를 키면 엄지손가락을 막 움직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재밌는 것들이 나와요. 근데 하필 이 재밌는 것들은 제가 거의 장담하건대 알고리즘은 100% 우리가 좋아하는 거를 주도록 설계가 안 돼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게 임의적으로 랜덤하게 나와야지 중독이 되거든요. 도박이 중독되는 것처럼 임의적인 보상이 훨씬 더 강하게 중독이 돼요. 그래서 알고리즘은 예를 들면 뭐 엄지 3번에 한 번 정도 꼴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임의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임의적으로 나에게 보상이 주어지면 재밌는 것들을 보면 따분함이라고 하는 나의 부정적인 내적 경험은 완화되겠죠. 그 결과 엄지손가락을 움직이는 행위는 이렇게 부적으로 강화됩니다. 이 행동이 더 자주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떨까요? 시간은 더 가고 할 일은 더욱 안 하고 엄두가 안 나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 정서적으로 더욱 공허해지고 그러면 이제 더 힘들어지죠. 이 시점에서는 과제를 더 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쇼츠를 보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쇼츠를 보는 게 쉽습니다. 또 쇼츠를 보죠? 이제 중독 회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쇼츠가 우리를 중독시키는 데에는 행동주의 심리학이 아주 교묘하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명상이라고 하는 거를 이런 방식으로 활용할 때가 있습니다. 일단 명상을 하면 이완이 되고 기분이 좋거든요. 편안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할 게 있다거나 좀 마주해야 할 어떤 삶의 과업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있는데 유튜브에서 어떤 명상가가 나와가지고 편안하고 위로가 되는 말들을 하고 있으면 아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명상을 하죠. 그 시간 자체가 하나의 힐링이고 위로가 되는 시간이에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완되는 거 좋죠. 그래서 눈을 감고 쉬는데 이완을 목적으로 명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힘들다는 기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눈을 감고 쉬는 행동은 단기적으로는 부적으로 강화가 돼요. 그래서 눈을 감고 쉬는 행동은 더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삶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계속 미뤄지고 변화는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또 더 힘들어져요. 더 힘들어져.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부적인 내적 경험을 강화하게 되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명상해야겠죠? 이렇게 악순환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이라고 하는 게 그냥 하나의 회피 시간이 될 때가 있습니다. 명상은 분명 좋은 방식인데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어떤 회피 목적으로 사용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명상은 그 본연의 기능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맨날 이런 태도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세상에 공짜 건강은 없고 공짜 평온은 없어요. 눈을 감고 쉰다고 해서 정신 건강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명상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감정적인 도피처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명상이 효과 없는 두 번째 이유는 훈련 시간 자체가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짜 화가 난다 라고 생각하고 책상에서 일어나서 소파에 눕고 5분 동안 좋은 말씀 듣고 누워있는 거죠. 방식 자체도 문제인데 시간이 부족한 것도 문제예요.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는 5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5분도 충분히 하기 힘들어요. 5분, 10분 힘든데 괜찮습니다. 근데 임상적으로 명상이 불안장애를 다룰 수 있다고 얘기하는 그 프로그램에서는 명상을 제법 밀도 있게 합니다. 어떤 식이냐면 매주 2시간씩 오프라인 수업을 듣고요. 매일 45분씩 자가 훈련을 해요. 심지어는 5, 6주차 때에는 하루를 아예 통째로 내서 리트릿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 명상에도 마음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한 작업에도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더 적극적이고 밀도 있게 명상을 할 필요는 있어요. 물론 하루에 5분, 10분으로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디스턴싱도 하루에 5분으로 시작하거든요. 하지만 점차 그 시간을 늘려나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매일 30분 이상씩 8주 동안 명상을 이어나갈 수 있다. 그러면 분명 불안과 우울에 제법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임상적인 결과들이 그걸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훈련 시간이 부족한 것도 사실은 나의 명상이 효과가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우리의 명상이 효과가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여전히 의제가 바뀌지 않은 겁니다. 제가 약 없이 마음 문제를 해결하는 그 모든 방법의 핵심 원리는 생각의 내용이 아니라 관계에 집중하는 거라고 말했죠. 그런 관점에서 명상은 어떤 평온하고 이완된 상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하나의 심리적인 사건으로서 판단 없이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경험을 하는 과정,
그 자체를 뜻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면과의 관계를 다시 맺는 것이라는 방향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반응을 하게 되죠. 명상을 해도 우울감이 가시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에는 여전히 어떤 내적인 경험과 거리를 두고 판단 없이 바라보고 기꺼이 경험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울감이 가시지 않는다는 말은 그런 의도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의제 자체가 잘못 잡혀 있는 거예요. 명상이 뭘 하는 행동인지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심지어는 선생님 오늘은 명상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잘 되는데요. 명상이 잘 됐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설령 그것이 오늘은 생각을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일지라도 그 말에는 내면의 어떤 이상적인 상태, 즉 어떤 특정한 내용에 집중하고 그것을 찾고 있다는 의도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얘기인데 잘한 명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지난 라이브에서 선문답하는 스승의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관계를 재정립한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명상에는 알아차림과 그러지 못함만 있을 뿐이지 무언가를 잘한다 못한다가 있는 건 아니에요. 명상의 가장 중요한 통찰은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 즉 어떤 생각을 정신없이 따라가고 있을 때 그 순간을 알아차린 후 다시 나의 자리로 돌아와서 내면을 관찰하기로 하는 그 순간이 핵심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한 명상이라는 건 없어요. 생각을 안 따라가고 있다고 해서 잘했고 따라간다고 해서 못했고 이런 게 아닙니다. 명상을 잘했다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전히 생각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고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아니라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나의 명상이 효과가 없는 이유에는 이것도 있습니다.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생각의 강 명상에서 혹은 다른 모든 종류의 심상을 비유적으로 활용한 명상에서는 반드시 어떤 이미지를 떠올려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생각의 강 비유는 다분히 나와 마음 그리고 생각 사이의 위치 관계를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 사용한 거지, 명상에서 눈을 감고 억지로 그 장면을 떠올리라고 애쓰라고 사용한 게 아닙니다. 눈을 감았을 때 내면을 바라보는 나의 위치가 명확하기만 하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잘 받아들여지면 억지로 어떤 비유적인 이미지를 떠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떠올린 것도 명상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딱 3분만 다 같이 명상을 해볼까 하는데 방법은 간단해요. 제가 3분만 해볼게요. 시냇물 옆에 서서 강물을 따라서 떠내려오는 나뭇잎, 즉 생각들을 관찰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분명히 언젠가 그 짧은 3분 동안이라도 내가 어떤 생각에 빠져 있다는 걸 알아차릴 때가 있거든요. 그걸 알게 되면 내가 생각에 또 빠졌었구나 생각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제자리에서 나의 내면을 관찰해 보세요. 제가 3분 동안 명상을 할 텐데 끝나고 나서 뭐가 잘 안 됐는지, 어떤 점이 이상했는지를 저한테 한번 말씀 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릴게요. 딱 3분만 해보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어떠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자꾸 강물 속에 들어가게 된다. 원치 않은 생각들이 떠오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정확합니다. 잘하셨어요. 그게 명상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구잡이로 떠오르고 또 여러분의 주의는 그런 생각들에 정신없이 산만해지기 마련이에요. 여러분은 내 경험의 의식적인 목격자 입장에서 그 생각을 관찰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불교에서 유명한 설화 하나를 소개해 볼게요. 어떤 스님이 이제 명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만족하면서 잘했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는 절 밖에 관광객이 많이 오면서 시끄러워진 거죠. 그래서 짜증이 났어요. 아니 저 사람들은 이 첩첩산중까지 와서 왜 저렇게 소란스럽게 하며 나의 명상을 방해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짜증이 난 스님은 더 깊은 산으로 가서 동굴로 갔습니다. 이번엔 동굴에서 명상을 한 거죠. 그런데 거기서도 여우의 울음소리, 바람소리, 나뭇잎 소리 이런 것들 때문에 주의를 뺏기게 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은 스님은 호수로 가기로 했습니다. 호수의 가운데에 있으면 아무것도 자기를 방해할 건 없을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배를 타고 호수 한가운데로 가서 명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잘 됐어요. 조용하고 고요하게 명상을 잘했습니다. 그렇게 엄청 만족스럽게 잘 하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배 한 척이 다가오는 겁니다. 배가 충돌하면 안 되니까 스님은 다급히 소리를 친 거예요. 여기 사람이 있으니까 얼른 배의 방향을 돌리세요. 소리를 쳤는데 그런데 배가 계속 자기를 향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소리를 쳤지만 배는 계속 다가왔고 결국 두 배는 충돌해서 스님은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난 스님은 배에 올라가서 제정신이냐고 소리를 쳤는데 알고 보니까 안개 때문에 가려져서 안 보였는데 사실 배는 아무것도 없는 빈 배였던 거예요. 그냥 빈 배가 바람에 따라서 다가왔던 겁니다. 그때 스님은 알게 됐어요. 자기가 어떤 객체를 향한 자기의 분노, 어떤 사람을 향했던 자기의 분노도 다 허상이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문제를 만든 건 다른 요소가 아니라 결국 나의 마음, 나의 반응이었다. 그 모든 소리도 자극도 결국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주의를 빼앗기기로 만든 건 나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시끄러운 소리도 알아차리고 그 시끄러운 소리에 대해 자신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도 알아차리면 그뿐인데 그리고 주의를 빼앗겼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그뿐인데 이 스님은 아주 오랫동안 생각과의 관계가 아니라 생각의 내용에 집착했던 겁니다. 이처럼 중요한 거는 그 순간을 알아차리고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순간을 알아차리고 다시 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사실은 주의를 뺏기는 그 순간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무언가를 다시 배울 수 있는 순간인 거예요. 명상의 대가들도 자주 주의를 뺏깁니다. 하지만 그들은 100번 주의를 뺏기면 100번 다시 자기 자리로 되돌아와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명상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사실 여러분 호흡 명상이 더 익숙하시죠? 모든 사람들이 다 호흡을 통한 명상을 얘기를 많이 하죠. 물론 중요하고 디스턴싱에서도 설명을 할 텐데 근데 제가 처음부터 호흡 명상을 설명하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호흡 명상은 명상이란 주의를 전환하는 것이라는 오해를 만들기가 딱 좋아요.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거기 집중하지 말고 호흡에만 집중하는 거구나. 주의를 전환시키는 거구나. 하지만 명상은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것들을 비판단적으로 하나의 심리적 사건으로 바라보고 경험하는 거지 주의를 돌려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호흡 명상을 할 때면 또 이런 오해를 하기 쉬워요. 아, 명상은 주의력 집중 훈련이구나. 한 곳에 주의력을 오랫동안 기울이는 연습이구나. 물론 맞습니다. 주의력 훈련도 아주 중요하죠. 근데 이거는 절반의 진실이에요. 명상은 단순히 주의력 훈련만 하는 건 아닙니다. 내면과의 관계를 다시 맺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떤 한 대상에 주의의 초점을 고정시키는 것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호흡 명상을 하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죠. 아, 지금 불안하고 우울한데 호흡에 집중하니까 한결 낫다. 역시나 관계가 아니라 내용에 집중하는 거죠. 특히 어떤 내용은 없어지고 사라져야 하는 불편한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간 겁니다. 이거는 명상을 잘못된 방향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들에서 제가 명상의 기본 원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호흡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관계 그 자체를 명확히 하는 생각의 강 명상을 먼저 얘기한 겁니다. 네, 자 요약하면 명상이라는 거는 알아차림이라는 거는 내 경험의 의식적인 목격자 입장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떠오르는 생각들을 알아차리되 명상을
회피의 시간으로 사용하지 않고 충분한 시간 연습하고 내용이 아니라 관계를 다시 맺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이해하며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애쓰지 말고 어떤 생각에 주의를 뺏겼을 때 이를 알아차리고 다시 나의 자리로 돌아오는 연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명상이 무엇인지, 뭘 하는 건지, 핵심이 뭔지, 우리가 했던 명상들이 왜 효과가 없었는지를 설명했었습니다.